고려대학교 프로그래밍 1 COSE 101 수호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와 C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C의 기본 데이터형과 정수형, 부동소 숫자명 데이터, 그리고 printf 함수, scanf 함수, 그리고 총 8개의 연속 문제 풀이를 진행할 것입니다. C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길이에 따라서 비트, 바이트, 워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이진값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이트는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8개의 이진값이 필요하고 8비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드는 명령어의 데이터 처리 단위입니다. 이 크기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양한데, 가령 여러분들이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32비트가 워드의 길이가 되며, 만약 여러분들이 64비트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64비트가 하나의 워드가 됩니다. 정수형 자료형은 여기 보이는 short, int, long, 롱롱이 있습니다. short은 2바이트를 이용한 정수이고, int와 long은 4바이트를 사용한 정수입니다. 롱롱은 8바이트를 사용한 정수입니다. 사실 short, int, long, 롱롱의 길이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대체로 short과 int, long과 롱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길이를 할당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로 short, int, long, 롱롱의 앞에 unsigned라는 기호를 붙인 자료형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자료형이 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unsigned가 붙었을 경우에는 양의 수만 존재합니다. 즉 동일한 크기 안에서 unsigned의 경우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양의 수가 2배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C는 실수값을 부동소 숫자음을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대표적인 자료형은 플롯과 더블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플롯이 어떻게 실수를 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롯은 4바이트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총 32개의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0번째 비트부터 31번째 비트, 총 32개의 비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비트는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31번째 비트는 부호를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음수 양수가 결정되고요. 23번째 비트부터 30번째 비트까지는 지수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0번째 비트부터 22번째 비트까지는 가수부라고 불리우며 절대값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각각의 안에 1과 0의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118.625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포넌트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000, 10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침법으로 바꾸면 133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트와 이제 시침법 사이의 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계산기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서 좌측 상단에 메뉴를 열어보면 프로그래머형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고 뜨게 되면 헥스, 데시멀, 옥탄, 바이너리, 이렇게 총 4가지 모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이너리 값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BIN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바이너리에 해당되는 1과 0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 0, 0, 0, 0, 1, 0, 2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시지법으로 133이라는 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3이라는 값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이 133에서 마이너스 127을 해서 나오는 6이란 값을 여러분들이 쓸 겁니다. 즉 이스포넌트의 값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27을 해서 나온 값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의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가 해당됩니다. 110, 110을 이 수식에 소수점 오른쪽 부분에 이제 붙여 놓으면 됩니다. 110, 110, 101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문점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왜 왼편에 있는 1.0은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그 이유는 실수 표현을 했을 때 어차피 이진의 경우에는 제일 좌측이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렇죠? 0을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좌측은 1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롯 안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1점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그 뒤에 있는 숫자들만이 여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앞서 계산한 이스포넌트의 값, 이 6이란 값이 어디에 올라오냐면 2의 6승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면 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6칸 이동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은 이진으로 된 값입니다. 자, 정수분과 0 이하의 값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시지법의 값으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용한 계산기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부 파트인 1110, 110을 입력합니다. 자, 이것은 시침법으로 11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수 부분은 118인 걸 알았는데 뒤에 있는 101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이 시침법으로 바뀌면 어떤 값이 될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를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공학용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 뒤에 있는 첫 번째 자리는 0.5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0.5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의 비트는 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0을 입력하고 그 자리에 해당되는 값은 0.25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트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그 자리에 해당되는 값은 0.12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더하면 0.6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트의 경우 마이너스 118.625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 있던 1이라는 비트가 마이너스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은 이진으로 된 값입니다. 자, 정수분과 0 이하의 값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시지법의 값으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용한 계산기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부 파트인 1110, 110을 입력합니다.
자, 이것은 시침법으로 11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수 부분은 118인 걸 알았는데 뒤에 있는 101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이 시침법으로 바뀌면 어떤 값이 될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를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공학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 뒤에 있는 첫 번째 자리는 0.5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0.5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의 비트는 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0을 입력하고 그 자리에 해당되는 값은 0.25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트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그 자리에 해당되는 값은 0.12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더하면 0.625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18.625란 값을 구했는데 앞서 제일 처음에 봤던 이 사인 비트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인 비트가 0이었다고 하면 양수,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이었다면 음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18.625가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번 장에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수 오버플로우, 부동 소수점 오버플로우와 언더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즉,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정수에 대한 오버플로우를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 소수점 수의 오버플로우, 그리고 언더플로우, 이 세 가지를 발생시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오버플로우 발생하기 전에 큰 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티저 빅의 의미로 정수, 표현될 수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 소수점에 이제 오버플로우를 발생하기 위한 수인데,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에 근방하는 그런 숫자로 하고, 또 하나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에 근방에 있는 실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큰 정수에다가 거기다가 2를 더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더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이제 넘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부동 소수점에 대한 오버플로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는 아직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전의 수입니다. 하지만 이 수를 두 번 곱하게 되면 분명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수는 플롯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근방에 있는 수입니다. 근데 이 수를 한 번 더 빅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꽤 많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에다가 2를 더했더니 숫자가 2147483648이 되는 게 아니라 음수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정수가 오버플로우 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수의 경우 1.00000 그리고 곱하기 10의 37승의 수가 한 번 더 곱해져서 더 커졌을 경우에는 거의 무한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작았던 수는 어떻게 되냐면 0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수를 다룰 때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를 주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66과 같은 ASCII 코드 값을 사용자에게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그 ASCII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SCII 코드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문자를 다 숫자로 변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ASCII 코드란 여러분들이 입력한 문자를 어떤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웹에서 ASCII 코드를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ASCII 표 값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칼럼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문자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느낌표, 샵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0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의 숫자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대문자 A부터 시작을 해서 대문자 Z까지, 그리고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의 문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자들은 왼쪽으로 가보면 시침법으로는 65다. 그리고 이 대문자 Z 같은 경우에는 90이다 라는 것을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대문자 A를 입력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65라는 숫자로 변환돼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ASCII 코드 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이 중요한데,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scanf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서 printf를 써봤으면 정수를 나타내는데 %d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scanf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입력을 정수 변수에 저장하려고 한다면 %d를 써갖고 사용자의 문자를 정수로 바꿔서 저장하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scanf는 앞에 변환 지시자 %d를 써주고, 그리고 뒤쪽에는 변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앞에는 이렇게 ampersand 기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scanf를 쓸 때는 변수명 앞에 ampersand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SCII 코드 값과 그에 해당되는 문자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것은 정수겠죠. 그렇죠. 정수로 변환돼서 들어가 있을 거고, 그것을 정수로도 출력할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d는 ASCII에 담겨있는 값을 정수로 출력하겠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c는 아스키 코드 값을 문자로 바꿔서 출력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 is ASCII code for A 이렇게 나왔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항상 상단에 CRT Secure No Warning이라는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쓰는 것이 코드상에서 쓰는 게 귀찮다 한다면 해당 내용을 지우고 솔루션 그리고 솔루션에 이 프로젝트를 누르고 속성에 속성에 들어가서 C 전처리기 항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있었던 메시지 있죠? 이것을 넣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디파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당 에러 메시지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CRT Secure No Warning을 쓰던가 또는 솔루션, 속성, 그리고 C++ 전처리기에 해당 메시지를 추가하던가 둘 중 하나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스캔F를 경고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단에 디파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경보음을 한번 울리고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셀리는 외쳤다. 호박대왕이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 경보음을 한번 울리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소리를 다루는 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프린트F를 통해서 경보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f를 하는데 역슬래시를 하고 A를 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즉 알람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리고 경고음과 함께 이제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겠죠. 갑작스런 소리에 깜짝 놀라 셀리는 외쳤다. 호박 대왕이다 하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호박 대왕이다를 출력할 때 이 앞에 큰 따옴표 두 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따옴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한 번 더 썼을 경우 다음과 같이 문자열이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따옴표 안에서 큰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는 역슬래시를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깥에 있는 큰 따옴표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큰 따옴표고 이 안에 있는 큰 따옴표는 역슬래시를 통해서 큰 따옴표 문자 하나로 정상적으로 입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즉 역슬래시는 원래 있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기보다는 특별한 행동, 이 경우에는 소리를 내고 이 경우에는 엔터를 치고
이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입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탭을 입력하는 역/t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났습니까? 컴퓨터에 따라서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소리와 함께 이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입니다. 부동 소수점 수를 하나 읽고 처음에는 소수점 표기로, 다음엔 지수 표기로,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지원한다면 P 표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출력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지수부의 자릿수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부동 소수점 수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한다면 그 숫자를 고정 소수점으로 표기하고 그리고 지수로 표기하고 그리고 P 표기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할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num이라는 플로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scanf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num이란 변수에 저장합니다. 플롯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플롯형 값이 들어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f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고정 소수점으로 이제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고정 소수점일 경우에는 %f를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지수 형태란 2의 몇 승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1을 통해서 지수 형태 exponent 약자인 2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P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한정자는 바로 A입니다. 그래서 A를 쓰고 그 다음에 num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C 4.25를 입력했을 때 고정 소수점으로 표기했을 때는 이렇게 입력됐고요. 그리고 지수 표기를 했을 때는 6.425 거기다가 이것을 이제 자릿수를 이제 하나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P 표기일 경우에는 1.01 그리고 P 플러스 6의 형태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P 표기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값이 1.01 P 플러스 6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P가 사용됐기 때문에 P 표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저 값이 어떻게 UC 4.25가 되는지 여기에 계산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보자면 이 소수점 왼쪽에 있는 1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이 뒤에 있는 0은 일반적인 시침법의 0이 아니라 바로 16진법의 0입니다. 그러므로 1 플러스 16분의 0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1은 16을 이제 두 번 곱한 256분의 1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1 플러스 16분의 0, 256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6의 표현인데, 지금 해당 표현은 신유진법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P 플러스 6의 의미는 바로 2의 6승을 나타냅니다. 즉 이진법의 표기와 신유진법의 표기가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스포넌트를 표현하는데 바로 이진법의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다가 2의 6승을 곱하면 유시 4.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 나누기 256, 이걸 한 값이 이 값입니다. 여기에다가 2의 6승을 곱하게 되면 64.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P표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플로팅 포인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진법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진법으로 저장된 것을 우리는 좀 읽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릿수가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유진법으로 바꾸고 단지 자릿수만 이진법으로 이제 표현한 표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 보고 이제 읽으라고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컴퓨터가 어떻게 메모리에 이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보여지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1년은 약 3.156 곱하기 10의 7승초에 해당된다. 나이를 횟수로 입력받아 초 단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 문제는 어떻게 컴퓨터 안에서 3.156 곱하기 10의 7승을 이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연습해보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6 곱하기 10의 7승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세컨드 퍼 이어라는 변수가 되겠고요. 3.156 하고 10의 7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과학표기법으로 2의 7승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이 2가 바로 10의 몇 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쉽게 1년이 몇 초에 해당되는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입력할 나이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산된 값 age가 몇 초인지 나타내는 값이 변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를 화면에 이제 보여줍니다. 나이를 횟수 몇 년로 입력, 이렇게 보여주고 스캔F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age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age가 몇 초에 해당되는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고 이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6.312에 8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의 질량은 약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입니다. 물 1쿼트는 약 950g입니다. 쿼트 단위로 물의 양을 입력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입니다. 그래서 이 쿼트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질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갖고 쿼트로 입력된 물 안에
총 몇 개의 물 분자가 있는지 이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쓰여 있는 그 상수값들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의 질량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1쿼트에 몇 g이 들어있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할 쿼트 값, 그리고 분자 수를 이렇게 저장할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이제 출력합니다. 스캔F를 통해서 쿼트를 입력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쿼트에다가 이제 쿼트를 이제 몇 g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물 분자의 질량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물 분자 개수는 엄청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 표기를 통해서 지수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겠습니다. 100쿼트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는 3.16666 곱하기 10의 27승으로 나왔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1인치는 2.54cm이다. 키를 cm 단위로 입력받아 인치 단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원한다면 인치 단위로 입력받아 cm 단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상관없다. 뒤에 실습한 예제는 이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인치 단위로 입력받아 그 인치가 몇 cm인지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치와 센티미터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이제 인치 단위로 입력하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캔F를 통해서 인치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센티미터를 이제 계산하는데 1인치가 2.54cm니까 2.54를 곱해서 센티미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10인치는 25.4cm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부피 단위로 파인트를 많이 사용한다. 1파인트는 2컵이고 1컵은 8원스임, 그리고 1원스는 2테이블스푼, 1테이블스푼은 3티스푼이다. 컵 단위로 부피가 얼마인지 묻고 그것을 파인트, 원스, 테이블스푼, 티스푼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이 경우에 부동소수점형이 정수형보다 더 적합한지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트부터 티스푼까지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줄에 하나의 변수만 선언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자료형이라고 한다면 한 줄에 콤마로 연결해서 선언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단위로 입력을 사용자한테 요구하고요. 그것은 사용자 입력은 실수로 형태로 봤기 때문에 %F 기호를 쓰고 그리고 컵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파인트의 경우에는 두 개의 컵이 모여서 하나의 파인트이므로 이렇게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컵이 하나의 원스가 8컵이므로 8.0을 컵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스푼의 경우에는 원스에다가 2.0을 곱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티스푼의 경우에는 3.0을 테이블 스푼에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컵이 파인트와 원스와 테이블 스푼과 이제 티스푼으로 이제 변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컵은 다음과 동등하다.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컵은 5파인트며 160 테이블 스푼 그리고 480의 티스푼에 해당된다.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연습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핵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수를 나타내는 int, short, long, unsigned 기호의 의미를 배웠고, 문자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동 소수점형을 나타내는 플롯과 w이라는 자료형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printf를 통해서 %d, %f, %lf, %c, %s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scanf를 통해서 %d, %f, %lf, %c, %s로 해당 자료형에 대한 값을 저장할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과 입출력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드CS 문제 푸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